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과 함께 사회 현안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회의 인물, 오늘은 이명노 의원과 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1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너무 잘 보냈고요. 분주하게 보내다가도 그 중간에 하루는 예. 그 아내가 외출한 그 틈을 타서 저희 귀여운 딸과 하루 종일 오.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딸이 절 놀아준 것 같아요. 자상한 아빠이기도 해요. 아이고. 좋습니다. 또 훈훈한 이야기 뒤에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연휴 동안에 국내외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세 그리고 또 이란의 반격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중동 곳곳에서 닷새째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게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길더라고요. 네.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엔 친미 성향이 강한 정부였다가 지금은 반미 성향이 강한 정부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미국과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15년도에 유럽 강국들과 함께 이란도 참여한 그런 비핵 협정을 하게 되는데 핵 관련된 협정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탈퇴를 하게 돼요. 네. 18년도에 그 이후로부터 긴장감이 더 고조됐고 지금은 그 핵무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는 거죠. 90% 정도 지금 핵 관련된 그 시설들이 이건 무기에 가깝다라고 인지를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은 중동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패권을 장악하는 걸 눈뜨고 이렇게 지켜보지 못하겠다. 핵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예. 주장을 하면서 이란을 또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 예. 대통령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문제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게도 악재기도 하고 예.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임시 국무회의 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사실 이란이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인접한 연맹국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많이들 지금 기사로 확인하신 것처럼 두바이에 있는 공항과 호텔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평범한 국민들, 시민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많을 맞아요. 거고요. 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딜 가나 주식시장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아주 급락하고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 HMM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회사의 주가 그리고 또 유가 주식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랐었던 방산 주식들이 또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시장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에 수출 무역과 관련된 문제, 국제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건 3차 대전으로 발발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전면전을 선포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마침 그 SNS에 제가 아는 선배가 이런 유사한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전쟁이 났는데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시민들이 지금 주식시장만 보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세계 시장에서 계속 주식만 보고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반드시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누군가를 죽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단호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도 물론 당연히 너무너무 예.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잇따르는 너무 피해가 지금 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관심 가지죠. 맞습니다. 또 우리 가져야죠. 현재 예. 있는 교민분들 안전하게 좀 계실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통합 관련된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연휴 사이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역시 크게 네 가지의 보상을 정부가 제시를 했었죠. 네. 위상 강화와 손가락을 이렇게 할게요. 예. 위상 강화와 그리고 재정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유치와 산업 특례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지금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그 위상 강화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단체장인 만큼 그 견제권도 강화돼야 된다. 차관급의 4명의 부시장에 대해서 부단체장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도입해야 된다 한 게 반영이 됐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때 언급을 한 오. 뒤로 반영이 돼서 좀 효능감도 느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우선 유치에 대해서는
그 광주시와 전남도가 같이 제시한 10개의 공공기관을 신청을 넣어놨어요. 그게 또 승인이 떨어지기를 또 기다리는 바인데 이것 외에도 특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300개가 넘는 무려 한 400개 가까이 되는 특례 중에서 예를 들면 가장 큰 건 지방채 초과 발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발 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것들도 특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월 1일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기쁜 날이었고 또 전남 도민들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지에 대한 어떤 특별법의 핵심 내용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무 추진단이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걱정되는 건 여기에서 잇따르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주소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주소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하위 행정구역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물론 우려가 타당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교통 관련된 네. 편차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교통 요금도 지금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7월 1일 새 단체장이 뽑히고 나면 해당 관련 위원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합리적으로 잘 맞춰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적 문서 관련된 부분들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일단은 지금 맞춰갈 수 있는 방향들은 맞춰가고 그리고 천천히 할 부분들은 천천히 해가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지출이 제반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 간판 하나 바꾸더라도 네. 그것만 해도 수억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라는 모든 명칭이 다 담기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들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올 때 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부모님 댁에서 지낼 때 그때도 고작 2년 따로 지낸 자식도 왔는데 티격태격합니다. 네. 예, 우리 40년 동안 따로 지낸 만큼 다시 만난 한 식구와 같이 어우러져서 화합해가는 그 과정이 꼭 녹록치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모두가 잘 통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민의 좀 아량과 또 배려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네. 양쪽에서 서로 함께 배려해서 맞춰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러면 좀 걱정되는 숙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뜨거운 감자는 결국 주청사 문제였던 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각 후보들마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장이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주청사가 어디로 바뀔 네.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도 드는데 이거는 주권자들인 우리 주민들의 현명한 투표로 또 의사를 반영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돼 왔죠. 전남 도의원과 광주 시의원의 의원 정수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맞춰가는가? 오늘은 조국혁신당에서 광주 시의원을 늘리면서 광주에 있는 시의원 선거구들을 중대 선거구로 바꾸자. 그러니까 여러 명을 한 지역구에서 뽑자 이런 제안들도 했는데요. 이건 정개특위와 선관위가 같이 조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 통합에서 가장 큰 숙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화합을 잘해야 된다. 화학적 결합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합쳐져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정책과 국가 기조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 이런 곳들은 아직 통합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5조 원 없어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통합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화합의 방향으로 소멸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사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5조 원을 정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5조 원을 쓸 때 광주 전남이 사는 방향이 아니라 5조 원을 들인 광주 전남 덕분에 우리나라가 산다. 예. 이런 결과물이 나와줘야 우리가 지금 계속 우려하는 건 4년 동안 5조 원은 이야기했지만 총 20조는 이야기했지만 그럼 5년째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잘 써버리고 나면 그 덕분에 5조 원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10조 원이고 20조 원이고 안 들이겠습니까? 우리나라 700조 예산 중에 1%도 안 되는 예산인데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숙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통합은 가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5조 원을 드리는 것이지만 네. 그걸 잘 써서 이제 우리 나라 전체에 뭔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쓰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렇죠.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사실, 쓰실 것 같아요? 산업만 잘 발달하고 청년 일자리들만 잘 생길 수 있게 기관 유치와 기업 유치만 네.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전쟁으로 앞서 이야기 나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타격을 크게 입고 있거든요. 네. 당장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맞아요. 가전,
그리고 철강 이런 것들이죠. 이제 전남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국제 정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대로 이게 잘 될 때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과 국제적 영향력, 입지 강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적인 것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자리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특별시의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정말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막대한 권한을 갖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 10여 명의 도전장을 냈고 민주당에서만 8분이 이제 출마를 하시잖아요. 경선 방식이 정해졌나요? 정확히는 언론 보도와 한간에서는 정해졌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에서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8명의 후보로 등록된 적격자를 압축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 후보들을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5명으로 압축을 한 다음 그 압축된 후보로 그 순회 경선을 돌겠다. 네. 이거 이 순회 경선이라 하면 보통의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의 전당대회처럼 어디 권역에서 한번 열고 그 다음 권역에서 한번 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보들이 비전 발표도 하고 그리고 시도민 통합에 대한 의지와 그런 역량도 또 과실하면 과실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검증한 후보들을 뽑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제안한 방법 이것 중에 하나가 시민 배심원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시민 배심원제라 하면 그 기존의 권리당원만 가지고 투표를 네. 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모두가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에서 시민 배심원을 추출해내고 그 배심원들이 평가를 하는 방식의 투표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조직력이 선거에 가미되기보다 실력과 역량이 검증이 가능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배심원을 어떻게 추출해내는가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과연 색출이 가능한 수준의 배심원 규모인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우리 지역 이야기. 오늘 5.18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잖아요. 예.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도 오늘 다녀왔고요. 46주년 네. 이제 행사 기념을 앞두고 행사위 출범식이 오늘 민주묘지에서 있었습니다. 5월의 꽃, 오늘의 빛이라는 이번 슬로건을 가지고 마침 이번에는 구도청이 또 복원이 되기도 맞아요. 했고요. 그리고 지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그 지금 국민투표법이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과 같은 날 통과가 됐어요. 개정안이. 네. 그렇게 해서 재외 국민에 대한 이런 국민 투표도 가능해진 그런 상황에서 6월 3일에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로 해가지고 개헌을 담자 이런 것들을 행사위원회에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희망차고 또 기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위 출범식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또 이제 그 옛 전남도청 시범 개방 됐잖아요. 네. 가보셨나요? 아직은 못 갔는데요. 지금 다녀오신 선배들과 시민들의 네. 평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복원된 건 참 좋다. 네. 이게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던 만큼 복원된 건 좋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있는 전시 콘텐츠나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여느 우리 5.18 관련된 그런 사적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전남도청이니까 나타낼 수 있는 역사성이라던가 거기에 있었던 일화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들 예를 들면 도청 옆에 있는 그 건물은 도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 도경사무국이라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안병화 치안감이라는 분을 뺄 수가 없어요. 시민들에게 그 사격을 할 수 없다.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총들을 전부 다 본부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보호해줬던 분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가 잘 담겨 있어야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도청이 아닐까. 근데 이제 갓 복원을 했으니까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시민들의 의견이 담기는 만큼 같이 개선을 해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의 예. 목소리가 또 합쳐지면서 앞으로 점점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빛나도 카메라도 조만간 출동할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 인물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명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